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2018년의 현존은 야구르트 살인사건을 계기로 1년 전부터 지리산의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영에서 봤던 돌탑의 높이보다 현재의 돌탑의 높이가 더 높아진 걸 깨달은 현조는 2018년에 본 환영이 1년 전 행군 때 사고를 당한 부하의 죽음 현장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때도 동일하게 현장에 요구르트가 있었다는 걸 통해 지리산에 사고를 위장한 살인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4화부터는 본격적으로 2018년 현조의 살인사건 수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주 어둡긴 했지만 환각 증세를 보이는 군인을 뒤쫓던 범인의 얼굴이 일부 공개됐죠. 물론 너무 어두웠고 입술 쪽만 공개되어 이 사진을 통해서는 누구인지 확실하게 구별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3회를 보고 나니 확실하게 의심이 드는 사람이 한 명 생겼습니다. 물론 정확히 딱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건 아니지만 의심해 볼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금래 할머니가 독버섯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래 할머니의 장례식 이후 정구영은 현조에게 금래 할머니가 예전에도 식용버섯이랑 독버섯을 헷갈려 하신 적이 있었나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한 번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금래 할머니의 가방에 독버섯이 들어있다는 것, 그걸 먹고 사망했다는 걸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금래 할머니의 죽음이 타살일 거라는 의심을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는 건 범인은 금래 할머니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금래 할머니가 예전에도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착각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살인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 해동파출소에 근무 중인 김웅순이 의심스러운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톱어볼게요. 그 전에 먼저 2화 엔딩에서 노란 리본을 서랍에 숨겨두어 이강의 의심을 샀던 조대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회 리뷰 때 조대진이 범인이 아닐 것 같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조대진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한 번 등장했죠. 해동분소 사무실, 조대진의 책상 서랍에서 노란 리본을 발견한 이강은 조대진이 사무실로 들어오자 황급히 노란 리본을 서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대진은 책상 위에 장갑을 올려두었는데요. 화면은 조대진의 장갑을 총 2번이나 보여주었어요. 스릴러 드라마에 이유 없는 장면은 없는 거 아시죠? 조대진의 장갑을 보여준 이유가 분명 있는데요. 이 장갑을 통해 조대진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3회에서 보여준 범인의 장갑 때문인데요. 지리산 살인사건 범인의 장갑은 GE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조대진의 장갑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2020년 노란 리본을 묶고 다니던 사람이 꼈던 장갑에도 GL이라는 글씨는 적혀 있지 않았는데요. 이 장면은 비법정 탐방로에서 정상까지 가는 올바른 길에 묶어둔 노란 리본을 누군가 풀어서 잘못된 길에 묶어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리본을 풀어서 다시 묶은 후 피해자가 그 리본을 보면서 잘못된 길로 산행을 하는 듯한 순서로 장면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2회에 등장했던 노란 리본을 풀어서 다시 묶는 사람의 정체가 꼭 범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리본을 묶고 있는 장갑에 GL이 적혀있지 않았던 걸 고려하면 이 사람은 아무런 글씨가 안 적힌 장갑을 끼는 조대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대진이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노란 리본을 발견하고 다시 제대로 묶어두었고 피가 묻어있는 일부 노란 리본들은 수거해서 자신의 서랍 안에 두고 혼자 사건을 조사해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갑 하나에 조대진이 범인이 아니다, 맞다, 논할 수 있겠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3화에서 범인의 장갑은 꽤 성의 있게 그려졌기에 장갑은 범인에 대한 큰 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래 할머니 사건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지리산 살인마에 대한 정보를 톱어볼게요. 양민 학살 때 희생된 어머니를 찾아온 금래 할머니는 요구르트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잠든 사이 GL 장갑을 낀 손이 요구르트 2개를 올려뒀는데요. 잠에서 깬 할머니는 요구르트를 발견했고 아무런 의심 없이 요구르트를 마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줬다거나 누가 준지 모르는 음식을 먹진 않겠죠. 지나가는 등산객이 제사상에 호의를 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전 요구르트를 놓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금랄머니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산에서 요구르트를 주고받았던 경험이 있는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기에 의심 없이 마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강과 현조가 도착했을 때 제사상은 치워져 있지 않았고 할머니와 배낭만이 사라져 있었는데요. 아마 금랄머니는 요구르트를 마신 후에 짐을 챙겨 하산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가방이 없어진 걸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범인은 요구르트를 놓고 갈 때 배낭을 훔쳐갔겠죠. 완벽 범죄를 위해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도 가방에 넣어둬야 하고 할머니가 배낭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면 환각 증상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금랄머니 배낭에서 발견된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 가랑색 미치광이 버섯은 독성이 강해서 구토와 환각 증세를 동반하고 다량으로 복용 시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범인은 이 버섯의 독성분을 요구르트에 넣은 것 같아요. 훈련 중 낙오되었던 궁인이 목격했다던 민간인 등산객이 범인일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이 등산객은 살인마의 G1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랄머니의 배낭을 열었다가 닫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로 미루어 할머니의 배낭에 일부러 미치광이 버섯을 넣어두었다고 볼 수 있죠. 금랄머니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리산을 올라다녔습니다. 정구영은 금랄머니가 산에서 길을 헤맬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즉 할머니가 지리산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한번 헷갈려 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할머니가 독버섯을 먹고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금랄머니의 가족은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를 사고사로 속이는 독버섯 범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김웅순이 너무 의심스러워요. 김웅순의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지리산 토박이이며 15년 넘게 해동파출소에 근무하면서 마을의 대소사를 챙겨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휠체어를 탄 이강이 파출소를 찾아갔을 때 김웅수는 해동리 삼거리집 백구가 실종됐다는 것과 이장님네 암소송아지 출산 사실을 기재하고 있었어요. 즉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척척박사라고 볼 수 있죠. 즉 금랄머니가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착각했었다는 것도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김웅수는 금랄머니에게 요구르트를 놓고 가도 의심받지 않을 인물이에요. 그리고 김일병 뒤에 서있던 웃고 있던 범인의 얼굴을 밝기 조정을 해보면 왼쪽 입꼬리 위에 보조개같이 움푹 들어간 곳이 있고 입술 아래 점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전석호 배우도 같은 곳에 점이 있어요. 또한 보조개가 들어가는 위치도 조금 비슷하죠. 물론 김은희 작가님이 이렇게 단순한 걸로 범인의 정보를 오픈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3회를 보고 나서는 아무래도 김웅순 캐릭터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사회 예고를 보니 범인의 손에 손톱 자국이 있다는 2018년 현주의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만약 이 손등을 가진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면 김웅순은 범인이 아닐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2020년에 김웅순의 손은 상처 하나 없더라고요. 물론 상처 복원 수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